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런 이슈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이 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동맹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의 즉시 하루나 이틀 내로 미국에 있는 대통령하고 소통을 합니다. 근데 소통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만약에 전화로 했었다면은 제가 그건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회담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빨리 잡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 미국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되는 게 관례거든요. 뭐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여론조사를 통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체적인 시각은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하고 왔다 라는 평인데, 요거는 이제 정치 진영에 따라서 굉장히 일단 해석이 다르고, 뭐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듯하고 저쪽 이야기를 또 들으면 그것도 그럴듯하고 하다 보니까 요건 역시도 제가 최대한 중립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팩트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언론사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서로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줬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의미가 없는 내용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되게 모호하죠. 모호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거를 좀 우리가 알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 라고 뭐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일단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굉장히 홀대를 받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막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환대를 해주죠. 왜냐면은 동맹국이고 동맹국에 국가 원수가 왔으니까 뭐 의전을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예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썰렁했어요. 굉장히 썰렁하고 이거는 사실상 홀대를 받고 있는 거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협상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한테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전략을 또 쓴 거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대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홀대를 했다라고 보면은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협상한 거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실 홀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은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좀 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미 국가들하고 한바탕 하고 있습니다. 그 한바탕 하고 있는 게 바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들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졌었던 거는 이 부정선거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이 개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실제로 남미 국가들은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대통령들이 몇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국가들한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지금 군사작전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뭐 뜨거웠었죠.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부정선거를 한번 파헤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마치 되게 음모론자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취급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이제 그 헌법재판소한테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 무렵에는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투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시스템이 바뀐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또 다시 막 엄청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소속이 돼 있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뭐 이 부정선거 때문에 당선이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 이슈로 인해서 이득을 봤다, 즉 정권을 가지고 왔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친중의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 실용 외교다 라고 해서 그런 거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국가예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이고 절대 외면을 해서는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대사를 뭐 그렇게 외면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 외교 맞는 얘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이슈도 있는데 친중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수청과 혁명이 한국에서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들었다라고 이 자기 SNS에다 올렸어요. 엄청나게 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 궁지에 몰렸고, 방문하기 전에 막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좀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홀대를 받으니까 뭐 압박의 수치가 뭐 거의 끝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는 말들의 대부분이 우리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런 점은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칭찬만 했어요. 아, 대단하시다, 뭐 위대하다, 뭐 황금으로 된 게 미국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뭐 북한 얘기 뭐 이 정도만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회담에 이제 핵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거는 뭐 조선 이야기도 있었고 북한 이야기도 있었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의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리면, 가장 이슈가 된 게 바로 그 대한민국의 땅의 일부분을 달라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주한미군 기지, 즉 평택에 있는 그 기지를 미국한테 달라라는 건데, 미국이라기보다는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얼마 전에도 그 캐나다한테 미국이 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린란드를 미국한테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에 굉장히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뜸 이제 이 주한미군 땅을 지금까지는 뭐 사실상 임대로 썼는데 이거 그냥 달라,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 남의 땅을 자꾸 이렇게 달라고 하나. 그래서 처음에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별로 안 좋게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러면은 이 트럼프를 우리나라에서 또 지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거를 미국한테 주게 되는 순간 그 땅은 미국의 땅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 그 땅을 건드리는 순간 미국을 건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중국으로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떠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득이냐, 이 땅을 주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그런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또 이제 중국 이야기도 한참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기자에 대해서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한테 같이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순간에 거절할 수가 없겠죠. 나는 따로 갈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때 이 순간적인 어떤 임기응변을 보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너무 가깝고 미국은 멀리서 와야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가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겠지만, 중국을 만약에 진짜로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중국한테 한국은 분명하게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니까 넘보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간다.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니 너 지금 와가지고 미국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더니 속인 거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압박을 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센데 이 힘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넘어서 이제 또 일본하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일이 같이 이제 힘을 이뤄서 중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압박도 하고 중국에 대한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한국하고 일본이 위안부 문제 때문에 같이 힘이 모여지지를 않는다. 그런데 뭐 이해한다. 뭐 트럼프 말로는 그랬어요. 이해한다. 뭐 너네 역사적인 문제들 내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이 속해 있는 그 정당도 그렇고 반일을 엄청나게 앞세우는 그런 정당이죠. 그리고 그 반일을 앞장 세우는 그 메시지에서 내세우는 키워드가 바로 이 위안부 문제예요. 그쪽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안부 문제를 사실은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끝까지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정말 자기 개인의 이득으로 잘 이용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윤미향이에요. 그랬던 윤미향이 그 할머니들한테 정말 너무한 진짜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실형까지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임을 해줬죠. 사임을 해줬다는 뜻 자체가 뭐 잘못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아무튼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에 속해 있는 정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안 그래도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일본을 갔다 왔다. 그리고 당신이 걱정할 만한 거를 내가 다 해결하고 왔다. 그럼 뭐겠어요? 그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하건 보상을 하건, 솔직히 한국에서 그거를 사과를 했지만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끌고 갔었죠. 그러면은 해결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 일본 당신만 알겠다 라는 거가 결국에 해결이지, 이거 말고 해결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 해결하고 왔다 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 쪽, 특히 그 전라도 지역 쪽에서는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의하는 그 세력들은 이제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철회하고 조국에 대한 철회로 이제 막 갈아타고, 그래서 이거 참 되게 좀 재밌는 발언을 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그 당시 회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뭐 당장 그 앞에서 내린 임기응변일 수도 있고 진짜 일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 합의를 한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합의를 한 거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엄청나게 큰 결단을 내렸구나, 이 사람 진짜 실용주의 외교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이념들보다도 대한민국이 일단은 잘 살아야 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념보다는 실용주의로 가겠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그 교회 급습이라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급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나는 루머인 것 같다, 한국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떠봤어요. 이거를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요거 이제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참 막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특검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내란 특검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특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그리고 그 미군 기지 안에 있는 그 군 기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신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한국에 오면은, 그러니까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꼭 교회를 가는 일정을 잡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나가다가 저 교회가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교회하고의 이제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당연히 트럼프 정부에서 들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분명히 들었는데 뭐 한국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떠본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이재명 대통령이 막 뭐라고 하겠죠. 실제로 그거는 내가 지시한 건 아니고 국회에서 이렇게 된 거고, 뭐 그 뜻은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행정부가 국회가 한 결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막 무슨 얘기를 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이든 별로 본인은 이렇게 집중해서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떠보면서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너네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 다 알고 있고, 다만 선 넘지 마라, 요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있었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들이고, 이거 말고는 뭐 가자 지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다 연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회담이 끝난 후에 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을 막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너 펜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나한테 펜을 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펜을 가져갑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긴장한 게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막 약간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걸로 사인하면은 뭐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긴장한 사람들이, 그 윗사람한테서 긴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좀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저 사람 지금 되게 여유가 없구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을 가져간 거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펜을 가져간 다음에 나는 이 펜으로 사인을 할 건 아니다, 그냥 나 보관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로 그 펜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 펜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상대방한테 그 메시지를 주입하는 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펜은 그럼 왜 갖고 간 거냐? 펜이라는 거는 결제라는 뜻을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결제는 이퀄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권한은 나한테 있다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채고선 그럼 이 펜을 드릴게요 라고 했었으면 안 됐습니다. 물론 너무 지금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펜 달라, 펜 줄게, 그냥 그 메시지를 어떤 속뜻을 해석을 안 하고 고지고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속뜻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신의 권한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좀 앉아서 코베인, 눈 뜨고 코베인, 뭐 그런 마지막 그런 해프닝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지만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100% 실용 외교로 가야 돼요. 반미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중국을 절대 척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거는 다 미국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둬야 돼요. 왜냐면은 중국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아까 전에 사드 놓는다고 했을 때 막 불매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끌려다니기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중국한테는 굴종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중국은 우리나라를 더 압박합니다. 그렇게 갈수록 아 그래 내가 한국한테는 잘해줘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고 한국도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중국한테는 조금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갈 필요가 있고, 뭐 미국한테도 당당해야 됩니다. 솔직히 미국한테도 대한민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고 당당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조선에 대해서 강한 그런 무기가 있고, 지금 삼성이나 SK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1, 2위 하는 굉장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요거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그 기업들한테 친기업이 돼야 됩니다. 친기업이 돼서 이 기업들을 정말로 잘 대우해주고 그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고, 자꾸 처벌하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하고 좀 친근하게 지내야지 실용주의 외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탠스를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성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반미적인 또는 반일적인 그런 이념은 버려야 되고 정말 100%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는 얻은 성과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1,500불을 뜯겼죠, 반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 나쁘게 보지 않았냐? 너무 반미 노선을 타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긴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이념이 굉장히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렇게 실용적으로 가는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앞으로 거의 5년 가까이를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에 방문을 한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그 이외에 이번 주 이슈 중에서는 또 노랑봉투법을 또 발의한 그런 이슈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다룰 일을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으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